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인 블랙웰에 이어서 차차 세대 역시 AI GPU 루빈까지 공개를 했는데 자체 CPU인 베라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엔비디아의 이런 연이은 AI 가속기 출시 로드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만큼 AI 개발에 대한 이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현재 AI 밸류 체인에서 그 충분한 돈을 버는 회사는 지금 거의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반 엔비디아 진영이 어느 정도 좀 세력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경쟁을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그래서 계속해서 짧은 주기로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그 엔비디아가 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 안에 계속 이 고객들을 가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주기로 신제품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블랙웰은 2025년, 루비는 또 2026년에 출시 예고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제품 출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HBM 공급도 제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HBM3, HBM4 양산 경쟁 치열한 것 같은데요. HBM 경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HBM은 지금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삼성전자랑 이제 마이크론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압도적이어서 이제 지금 사실은 경쟁 여부는 저희가 경쟁한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그 시장이 커지고 또 돈이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거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우리 한국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대규모 납품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되어 있고 삼성전자도 그걸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도 원래 그렇게 그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 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더욱더 그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 또 아직 좀 성급하긴 하지만 HBM4에서도 각 업체들이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계속 가열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HBM 경쟁,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MD도 엔비디아에 이어서 최첨단 가속기 MI325X를 올해 4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면 사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제품 주기를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 AMD도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AMD는 그 MI300, 그 다음에 350, 그리고 그 다음에 400 이렇게 로드맵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중간 버전의 칩들을 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25 버전을 냈던 것이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는 AMD 제품 최초로 HBM3E가 탑재가 된다는 것이고 아마 삼성전자는 이 AMD 쪽이랑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지금 이제 이룬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버전이 업되면서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HBM의 용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는 그 HBM 용량이 480기가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엔비디아가 주력을 하고 있는 H200 같은 경우는 144기가바이트인데 그거에 대응하는 AMD 제품은 무려 288기가 D램을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칩 자체 성능만으로 보면 지난번 300 같은 경우도 MI300 같은 경우도 AMD를 넘어섰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칩 자체 성능 자체는 엔비디아에 견주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칩 한 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칩 굉장히 여러 개, 예를 들면 수만 개에서 또는 수십만 개 그러니까 연결된 이 전체 성능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여전히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AMD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야성을 허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MD 최초의 HBM3가 탑재되는 MI325X 칩 자체 성능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지만 전체 패키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AI 칩 선보였지만 주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간밤에 최고가 행진 이어갔고요. AMD 주가는 조금 약간 주춤한 것 같고 결국 엔비디아 지배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하루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한 120% 이상 올랐고 AMD는 10% 남짓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실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에. 그래서 예를 들면 AMD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경쟁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률이 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진한 거죠. 반면에 쫓아가야 되는 이 앞에 있는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률이 무려 262%가 나왔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GPU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품을 발표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고객들에게 판매가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둬들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MD가 괜찮은 괜찮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게 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 상승률 차이, 결국 제품이 실적으로 이어지느냐에 갈렸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 랠리 이끌어온 게 빅테크들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반도체가 20% 조정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하기도 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사실 20%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멀리 볼 것도 없고 지난 3월 달하고 4월 달 이 2달 동안에도 반도체 지수가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매크로 지표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과 좀 약간 다른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매크로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반도체 얘기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좀 중시하고 계시는데 미국의 5월 CPI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또 나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게 일단 저희는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지난 4월 CPI가 이제 3.4로 발표가 됐지만 정확한 수치는 3.357%거든요.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5월달 저희가 계산한 수치는 한 3.2%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 미국 이 시장 내에서 컨센서스는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안 잡히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가 쉽진 않지만 저희는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CPI랑 반도체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3월달, 4월달에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결국은 2월달, 3월달 CPI 지수, 그러니까 3월, 4월에 발표가 됐죠. 예, 그게 올랐습니다. 예, 올라가게 되면서 반도체가 조정의 빌미가 그때 나타난 것이고 작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7, 8, 9월 달 이때도 미국 CPI가 계속 빠지다가 이제 3개월 연속 올라가면서 반도체 지수가 역시 조정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조정 폭이 그때 어느 정도 됐냐면 그 이전 전체 상승폭 대비 전체 상승폭 대비 약 40% 정도가 조정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지금 3월달, 4월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CPI가 좀 떨어지고 떨어지는 방향,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와야 저희가 이제 반도체 주가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제 저희 예상이 틀려서 이게 떨어지지 않거나 예를 들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 주가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PI와 반도체 지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전해주셨고 CPI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와야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반도체 주가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루비는 2026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거기에 탑재될 6세대 HBM이죠. HBM4 역시 내년 하반기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SK 하이닉스 아까 앞서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배력 뭐 경쟁 우위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게요. HBM3 그다음에 3E는 사실은 같은 3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뭐 4세대, 5세대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3세대, 3.5세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이제 HBM4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기술적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본딩의 방식도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 1세대부터 5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에서 유지가 됐던 이 TSV의 개수가 1024개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됐는데요. 이 HBM4부터는 그게 2배로 늘어납니다. 2048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이 허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돼서 지금 누가 주도권을 준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참고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동안에 HBM에서 좀 뒤로 밀려나 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에서 주도권을 꼭 잡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2025년도 HBM4 양산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원래 계획은 202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을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그거를 제가 지금 알 수도 없고 말씀드려 봐야 사실은 그 신뢰도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뭐 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4로 가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HBM 워낙 호재로 반영하고 있는데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그래도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좀 올려잡으면서 28만 닉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뭐 당연히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는 SK 하이닉스 이제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액 자체도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더 높고 또 심지어는 마진 이율 자체도 한 10%포인트가 높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시가총액 차이는 마이크론이 삼성 그 SK 하이닉스보다 30%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 두 회사의 시가총액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하단이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가 실적이 되게 좋다라는 점, 특히 지금 시장의 관심사인 HBM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28만 원, 뭐 30만 원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내년도에 SK 하이닉스의 뭐 영업이익이 뭐 40조 원대, 50조 원대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공식 목표 주가는 현재로서는 22만 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아도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엔비디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뭐 계속 잘하겠죠. 잘하겠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그 매출액 성장률이 여전히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262%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요 다음 분기 숫자는 한 100% 초반대로 일단 떨어지고 연말이 되면 한 50%대, 내년이 되면 한 20%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둔화돼도 매우 높은 숫자죠. 다른 업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모멘텀 자체는 조금씩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뭐 그 영향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 부진하지 않습니까? PBR 차이에서도 거의 뭐 SK 하이닉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 막혀 있는 혈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HBM3E의 엔비디아 납품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급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이제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조금 억울한 그 측면이 있지만 뭐 탄력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보다 실적 보면은 지금 주가는 좀 불만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너무 낙관적으로 가는 것도 좀 우려스럽다라고도
봐주셨습니다. 앞서서 뭐 삼성전자 HBM 테스트 실패 보도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더 떨어졌었는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공급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네. 주가는 지금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옛날의 삼성전자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HBM이나 D램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네. 삼성은 사실은 삼성이 가는 길이 그 미래의 어떤 표준이 되고 모든 업체들이 삼성이 설정해 놓은 그 스펙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매크로도 매크로지만 삼성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이 개발력이 굉장히 현재 약화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큰 조직이고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서로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중간에 사실은 긴급하게 수장을 교체를 하고 좀 그 쇄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또 이 HBM 납품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점차 사실은 지금 외면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빨리 회복할 수도 있다, 주가상으로는. 올해 들어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의 그런 회사 중에서 두 개의 종목만이 지금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가 인텔이고 하나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내부적인 어떤 개선, 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개발력을 회복해야 된다. 내부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 어쨌든 수장을 교체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서 또 AMD는 지난달에 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을 도입해서 차세대 칩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3나노 공정에서 GAA 기술을 적용한 기업은 삼성전자 유일한데 이 협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현재 3나노 GAA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AMD 발표가 삼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좀 하시는데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문제는 이 MI350부터 이 3나노 GAA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2025년이고요. 2025년이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TSMC도 이제 GAA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AMD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삼성이랑 이제 협업이 확정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역시 또 좀 성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고객사들에게 잠재 고객사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MD의 MI350 양산 시점을 볼 때 삼성전자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뭐 엔비디아와 뭐 HBM 납품 계약은 맺지는 못했는데 차세대 모델인 뭐 HBM4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는 목표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좀 판도 변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여러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주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계기로 해서 엔비디아 이제 HBM3 이 납품을 계기로 해서 HBM4까지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좀 어느 정도 이 투자자들 그리고 주주들 실망시켰던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업계 뭐 초미의 관심사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열풍으로 또 반도체 소부장 쪽 종목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시총이 올 들어서 17% 넘게 뛰었다고 하는데 국내 소부장주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소부장 업체들을 보려면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워낙 부진했고 하지만 이제 저희는 내년도까지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은 소부장 업체들도 17% 올랐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덜 올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삼성이 부진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반도체 업황 좋아질 것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해서 우리 소부장 아직 주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 다음 달부터 들어갈 텐데 하반기 이제 앞으로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이 거의 모든 나라의 이 전략 산업으로 현재 위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 반도체 업체들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몇몇 테마라든지 또는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네. 저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당연히 그 펀더멘탈과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 체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너무 폭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속도 조절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부진했던 삼성전자 좀 힘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반도체 섹터가 좀 힘을 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좀 폭등한 종목들 펀더멘털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런 걸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